네, 오늘 오전 들으신 것처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면서 조사 내용과 그 결과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이 조국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배정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동안 소환 임박이다 좀 예상만 해왔던 정경심 교수가 비공개로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수사가 본격화되고 나서 37일 만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두 분께서는 출석 오늘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먼저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죠. 구속 기한 만료가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려면 이제 오늘 이전에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경심 교수가 나와야 되는 이유는 검찰 입장에서는 먼저 조국 장관에 대한 징검다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은 결국은 조국 장관을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논란이 있지만은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로를 통해서 그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조국 장관을 어떻게든지 수사를 통해서라든지 그걸 입증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입증의 징검다리가 부인 정경심 교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고요. 두 번째는 알다시피 이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런데 당시에 구속 영장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해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사문서 위조 행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공무집행 방해도 되고 그리고 업무 방해도 되고 여기에다가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여러 가지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오늘 소환해서 조사해서 혐의를 입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조국 장관을 제외한 모든 일가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된 셈인데 역시 좀 예상을 하셨죠? 네, 오늘 정도 조사하게 되면은 오늘 정도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이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압수수색이 된 지 37일 만에 부른 거는 굉장히 늦게 부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늦게 부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떻든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에 장관에 거의 준하는 정도의 정치적 의미가 있어서 쉽게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조사를 다 마친 뒤에 증거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 불러서 다시 검증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들, 딸까지 조사를 다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그래서 오늘 그 오촌 조카, 아까 말씀한 오촌 조카의 구속 만료일인데다가 또 오늘은 마침 또 휴일이에요. 휴일이면 아무래도 언론인들도 좀 적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오늘 포토라인에 이제 서는 거를 이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포토라인에 세우거나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제 공개 소환이 아닌 비공개 소환을 택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저는 이제 특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공개 소환 조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무슨 뭐 사회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친 뭐 흉악범이라든지 또는 뭐 권력형 게이트라든지 주요 공직자라면은 공개 소환 조사가 원칙인데 지금 정경심 교수는 그런 신분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 공개 소환 조사 대상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포토라인에 세워서 창피 중이거든요. 또 그 중에 하나가 뭐 별건 수사라든지 또는 잠을 안 지우고 심야에 조사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수사 관행, 수사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150만 명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촛불 집회한 것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뭐 정경심 교수가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누구든지 앞으로 좀 이런 포토라인을 세워서 창피를 주는 잘못된 검찰 수사 관행은 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이 계기가 됐다. 실제로 오늘 그 소환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여야도 입장을 내놨는데 온도차가 좀 상당합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적절했다. 한국당은 뭐 황제 수사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있거든요. 네, 온도차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거죠. 이제 여당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런 문제라든가 이기 때문에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는 권력에 굴복한 황제 소환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비판한 정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는 인권 보호의 지금 현재 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피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긴 합니다만은 원래 인권 보호 측면에서 지금 현재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데 포토라인을 세우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원래는. 그런데 과거에 그동안 해온 관행으로 볼 때는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한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적폐 이 수사라든가 그다음에 국정농단 과정의 이런 수사에서는, 특히 기업인들 이런 수사에서는 항상 포토라인에 세워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경심 교수가 그 자체가 고위공직자는 아닙니다만은 바로 이제 조국 장관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도 같이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처음에 또 포토라인은 아니지만 1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포토라인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추진하다가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검찰 대통령과 여당의 여러 가지 검찰 개혁 압박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인권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를 떠나서 원칙론으로는 누구나 이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검찰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 잘못된 검찰의 수사 관행에 의해서 이 부분이 깡그리 어떻게 보면 좀 무시된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공개 소환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고 이른바 사실상의 공개 소환 조사 방식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울중앙지검의 기자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 포토라인이 이제 포토존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데 기자들이 여기에 이제 상시 대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오게 되면은 공개 소환으로 바뀌는 사실상의 공개 소환이 되는 건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런 잘못된 검찰 수사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럼 이제 검찰도 이번에 사실상 공개 소환 조사를 하려다가 비공개로 바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또 만약에 있을 불상사. 그럼 이제 만약에 있을 불상사라는 건 뭐냐면 강력하게 검찰을 규탄하는 그런 세력 또는 이제 조국 파면을 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또 충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이 밝힌 이유이지만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서 강하게 검찰의 인권 존중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인권을 존중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존중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지난주에 서초동 앞에서 집회가 있었고 오늘은 서울 도심 광화문에서 이제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오늘 집회에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또 나경원 대표 등이 참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쯤 출석을 해서 7시간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구속 기소냐 아니면 불구속 기소냐를 가르는 건 혐의의 상당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그렇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동안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를 했습니다만은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그거를 포함해서 그때 이제 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를 했으니까 오늘은 표창장 위조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허위 인턴 여부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차명 투자 여부 그다음에 펀드 운용에 실제로 관여했느냐 그다음에 증거 인멸을 시도했느냐 그다음에 뇌물 지금 어저께도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했습니다마는 뇌물이라든가 횡령이 있었느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느냐 할 때 결정의 요소는 이번은 혐의가 어느 정도 더 밝혀지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요즘에 워낙 지금 현 정부에서 인권 보호라든가 이런 검찰 개혁 이걸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혐의가 많더라도 실제로 있더라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뭔가 영장이 기각되면 뭔가 잘못이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그러한 것까지 다 고려해서 실제로 영장을 실청할지 말지를 굉장히 고민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말을 했지만 사모펀드 운영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오촌 조카 조 씨의 구속기한도 오늘로 만료가 되는데 그동안 조국 장관 가족은 그 코링크의 설립과 경영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좀 아무래도 쟁점이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검찰의 수사
부분이 이 부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죠. 그분도 밝혔지만은 동양대 그 표창장 이 부분은 밑밥에 불과하다. 네. 즉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국민 여론을 끌고 가서 결국은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정경심 교수 또 조국 일가의 비리를 밝혀내는 게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에 투자만 한 것이 아니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의 설립에서 네. 운영해서 그리고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또 투자한 회사의 경영까지 간섭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그리고 허위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 주가 조작 부분까지도 지금 연루가 돼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소환 조사 제가 볼 때는 뭐 오늘 소환 조사로 끝나지 않고 네. 1차, 2차, 뭐 3차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혐의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찰이 조사를 할 건데 수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입증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청구할 경우에는 이번 조국 일가 수사에 있어서 중대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혐의가 5개 이상입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사문서 위조 및 업무 방해도 있고 사모펀드 관련이 있는데 검찰이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방대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추가 소환 가능성도 계속해서 있겠죠.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조사해가지고 네. 오늘 이제 아침 9시부터 조사에 들어갔는데 오늘 밤 12시 전후까지 만약에 한더라도 뭐 12시간 이상도 이제 중간에 식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까지 아까 거론된 5가지 혐의 아까 일부 거론했기는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표창장 위조라든가 허위 네. 인턴 의혹이라든가 차명 투자, 펀드 운영 관여 의혹이라든가 그다음 증거 인멸 의혹, 그다음에 뇌물 횡령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말하면 시험으로 말하면 시험 과목 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루에 시험 치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으로 조사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이런 게 있어서 보통 하나의 과목만 갖고도 하루 정도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5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조사가 2회 이상 심지어 3회까지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좀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법조계에서는 조국 장관 소환 전 마지막 단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데 과연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영장을 철구를 한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영장을 철구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수사를 해왔고 무려 70곳이나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굉장히 조국 장관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과연 부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법무장관직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네. 남는데 지금까지 조국 장관의 말을 보면은 법적 다툼까지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이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 네.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엄청난 위기에 그렇죠. 직면하게 될 수밖에 예. 없어요. 왜냐?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수사고 지나친 수사고 표적 수사라는 것에 반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한 거는 우리의 지금 정치 사상 처음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청문회 당일날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리고 무려 특수부 검사를 뭐 30명 정도 투입하고 네. 검찰 수사관은 20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이런 거는 누가 봐도 검찰의 수사가 지나치다. 네. 그래서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규탄 집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다가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검찰 대대적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은 조국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한 정치 행위였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해서 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제가 있습니다. 한마디 의견을 얘기하자면 우리 배 교수님이 아주 공정하게 잘 말씀하십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좀 다른 의견을 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검찰에서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로 보인다라고 좀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까 고민을 많이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상당 기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경심 이 교수인 경우는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 현재 굉장히 뭐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는 합니다만은 법원에도 여러 가지 성향이 또 있죠. 그러다 보면 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지만은 원래는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건 다른 식으로 기각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수사의 동력이 확 떨어지고 윤석열 총장의 책임론이 제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소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또 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검찰의 뭐에 대해서 반대하는 100만 집회가 열렸다 그러는데 100만 집회는 그 주최 측의 주장인 거고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뭐 이것까지 논쟁할 건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우리의 정치의 집회라는 게 많이 과장이 이루어져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치게 과장이 이루어지면 그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뭐 오늘 보수 야권의 집회도 그런 또 과장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다는 게 어쨌든 정치권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젠 앞으로 뭐 영장을 발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 교수의 소환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이제까지 수사는 점점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조국 장관의 거취에도 조금 궁금한데요. 제가 이제 잠깐 언급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통해서도 또 그 전에서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부분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 즉 이 얘기는 법원의 1심, 2심, 3심까지 다 받아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설령 최악의 경우에 구속이 된다 할지라도 조국 교수는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조국 교수가 임명을 받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내려놓지 않겠다. 이 짐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은 지금 이제 시대적인 사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개혁 과제 1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은 이미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설령 최악의 경우에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다 해도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그리고 플러스 법원의 판단도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신변의 뭐 변동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이 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청구가 안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반반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청구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은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할 그 다음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혐의가 없는데 조사를 잘못했을 경우에 또 윤석열 총장이 직을 걸고 한다고 해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검찰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 산 넘어 산에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에서 내놓은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와 대비해서 2.5%포인트가 내린 44.8%, 부정 평가는 51.5%로 1.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40%대 후반에서 중반으로 이렇게 내려온 셈인데 이거 좀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번에 지지율이 일단 떨어진 이유는 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첫째가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검찰이 절제하라.
이런 거라든가 성찰하라 이런 여러 가지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 개혁 방안을 빨리 제출하라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이라는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검찰 압박이라는 거로 비춰져서 이런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또 비판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할 수 있는 게 또 하나는 어저께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SLBM을 발사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 SLBM은 일반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디에 육상에 그 가까운 해상으로 가서 침투해서 바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거기여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부전히 영향을 끼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주가 조금 상승했는데 그때 상승이 오히려 그거는 한미 정상회담 그 방미 효과. 원래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하면 최소 2%에서 한 3, 4% 오르는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네. 역시 한 말씀. 저는 이제 좀 약간 다르게 봅니다. 네. 리얼미터는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은 네. 뭐 외교라든지 민생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결국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네. 분석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북한의 SLBM 발사 그리고 또 수출이 계속해서 내리막을 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논란 네. 이 세 가지를 이제 꼽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라고는 안 봐요. 왜냐하면 검찰 개혁은 지금 대부분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국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그런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 행태, 구체적으로는 지금 거리 집회, 거리 정치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촛불 집회도 지금 뭐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고 또 오늘 열린 또 조국 또 파면 집회도 또 뭐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장애에서 계속해서 세대결로 나가는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에스컬레이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치가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의 본령이 뭐냐면은 결국 이제 국민의 갈등과 대립을 제도권 안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가 제도권 밖에서 이 제도적인 해결을 하려는 게 아니고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든 야든 이런 거리 정치, 장애 집회 빨리 청산하고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세대결로 나아가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